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현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사는 조금 미리 준비해 놓은 기사인데요. 이 금융감독은 지난해 12월자에 나온 부분에서 왜 금감원이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석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보험과장님 발표 과정에서 생보가 유지관리수 1.5, 손보가 0.5를 추정했다는 일부 힌트를 얻게 돼서 기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금융당국이 왜 1.0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지도 은연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왔는지.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뭐 내용만 보셨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좀 자세히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언뜻 보면 알 것 같은데 좀 따지고 들어가면 또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수치가 있다 보면 행간의 의미를 잘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 차원에서 기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교주는 생보가 분급 기간이 길죠. 왜 분급 기간이 계속 길었다는 것은 생보가 그 패턴의 장기 유지 중심으로 운용됐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보는 수수료를 조금 얹어주더라도 유지율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손보는 일단 뭐 찍어내기 시잖아요. 상품을 막 계속 3회로는 상품, 업그레이드 신상품으로 해서 신상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계사 유입력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 유지관리 쪽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유지관리 수수료를 낮추고 그 여유분을 통해서 약간 신경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비 용도로 쓰려는 거기 때문에 이율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총액이 손보가 양을 낮춰서 그 돈을 자기들의 재무 이익을 높이는 데 쓰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돈이 지금 설계사 지혜 설계사에 대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시책비의 활동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손보는 만약에 생보처럼 1.5를 주고 되면 자기들이 갖다 쓸 시책에 룸이 없다 보니 자기들의 자율권을 확보 차원에서 0점으로 운영되면서 그 시책비를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 비교하면 1%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표를 보여줬는데 저희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도 표를 만들었는데 0.5는 제외했습니다. 왜? 1.5로 얘기하는 게 뭐냐? 손보도 결국은 1.5다 이거죠. 왜? 생보가 1.5고 손보가 0.5인데 그만큼을 갖다가 이 돈을 유지관리수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돈의 1%의 갭을 가지고 시책비, 유지연계 시책비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이 표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 상품은 밑에 쓰겠습니다. 표준 신계약비 2,500%. 표준 신계약비는 뭐예요? 지금 용어로는 보험계약 체결 비용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비용은 또 뭐예요? 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접적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전부. 이거는 또 뭐예요? 고객한테 합법적으로 뛸 수 있는 돈. 고객이 계약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준 돈을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2,500%는 게 2,500%는 뭐예요? 25달까지는 돈을 고객의 돈을 띄어서 그 보험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가정하고 유지관리 수수료의 대상은 이 돈의 반 50%인 1250%를 가정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1%냐 1.5%냐 생보사는 1.5를 얘기하고 있고요. 금감원은 1%를 얘기하고 손보사는 0.5인데 이건 아까 말했죠. 생손보가 같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 손보사 아니 보험사 금감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지율을 감안한 명목 수수입니다. 이대로 그냥 100% 기준이란 거예요. 유지율. 자, 1150%. 요거는 대충 알 거예요. 800에 250이 이제 시책비로 나가고 있고 여기 2000년도는 이제 시책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2000%짜리를 지금 시책을 쓰고 있어요. 이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GA들은
이보다 뭐 2,300 받고 2,400 받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500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받는 건 2,000, 이게 2,800짜리도 있어요. 2,800짜리를 판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돼요. 뭐 2,500짜리를 뭐 2,800 주고 막 물론 그렇게 막 무리하게 쓴 회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하자는 거죠. 보험사가 먹는 돈이 2,500인데 2,800을 쓰는 경우도 일부 중소형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면 일단 금감원의 가정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금감원 가정대로 했어요. 1250%에 1%씩을 12달 하면 150%입니다. 자, 1천일 쭉 붙죠? 여기서 150%가 유지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유지로 넘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1150인데 아닙니다. 이건 12달러 나눠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거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현금 캐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캐시가 달라지면 뭐가 돼요? 설계 소득이 들고 설계 소득이 그다음에 또 뭐가 돼? GA의 그 현금 유동성이 그만큼 차이가 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문제 이제 아까 막 이걸 다 무시하면서 명목으로 보면 1차는 똑같죠. 1200. 여기는 이제 1107%인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1200%하고 이게 100을 못 넘기죠. 이게 이제 25로 이거 틀리네 이렇게 보시면 말고 그냥 이것도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니까. 이거 뭐 1.4로 하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1.4를 줄 수 없잖아요. 제도를. 그렇게 이렇게 돼서 보면 이제 이것도 똑같다. 그 다음에 2차년도는 이게 갭이 그 이거 대비 뭐 1,500이니까 한 450% 차이 나는 거죠. 78%. 요게 한 30%, 2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15%. 근데 이제 지금 제약계는 아무리 낮아도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요? 근데 요만큼 늘었으면 이 늘은 거에 대한 기회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여기에 있고, 이거 줄라면 요거 1.5, 이보다 더 높은 걸 그 제약계에서 뭐 1.5인가? 제가 잠깐 나가서 보면 1점 몇을 주장했더라? 지혜업계는 일괄하고 지혜업계가 1% 내외하고 그 다음에 1200% 노여지 일지혜업계가 잠깐만요 1.8인가 1.8인가를 요구했어요. 근데 1.8이면 사실은 이게 그 1200%가 오버됩니다 이게. 그래서 1.8은 그 억셉터블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거 억셉터블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1.8은. 그래서 저는 그 금감원이 일정할 수 있는 최대 캡은 1.5로 보고 있어요. 1.8은 안 맞아요. 이거 처음 여기서 구조가 안 맞아 버립니다. 원래 이 구조는 법으로 돼 있어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7년 분급이 업계 전반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요즘 쟁점을 부과하고 있대. 결국 이제 이 정도는 수긍하고 이제 요거가 마사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분급은 끝나간다고 본 거고 이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보업계에 1.5를 주는 거 손보기. 아까 말했죠. 0.5지만 여기 플러스 1%는 시책별로 줄 거니까 결국은 1.5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 유지율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해양률 낮추는 때 여기에 이제 설계사들 그 생보가 분급 기간이 길었어요. 지금보다 2년, 여기는 3년, 4년이니까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보는 생보와 다르게 물론 생보에도 한두 군데 있다고는 들었어요. 수음 수주를 줘요. 보험료 1%를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이거 외에 또 1% 수금이 있다고 치면 또 약간의 시책별 수준 버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 선보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이 높을수록 이게 높으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을 땡길 수 있는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선보는 이제 여기서라도 조금 줄이고 0.5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신계약이로 땡길 수 있는 돈을 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떼어가지고 손보사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곡해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그 12월 달에 봤죠. 0.5, 1.5. 왜 1.0이 나왔는지는 대충 이제 감이 나옵니다. 1.0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78, 이거 80, 뭐 한번 10% 떨어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년 엔딩 갔을 때 여기 141%, 115% 상황이 틀리죠. 그죠? 요게 이제 요 1.5 안이 행보 안으로 가기를 이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독규정 7-51조에 체결 비용의 50% 범주에서 이제 선지급을 쓰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이제 계획관리 수수료를 쓰는 구조예요. 요게 이런 범주로 지금 금감원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이제 에버리지가 2,500짜리를 해서 50% 선지급을 1%를 때려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라 이렇게 막뭐 복잡하게 뭐 그냥 말해서 용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딱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 표는 저 어디 없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이 구조가 가게 되면 지 문제는 이제 선보는 요거 좀 남겨가지고 신계약비를 유인할 수 있는 그 질에 따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기는 거나 시치표를 준하여서 결국은 1.5라고 하면 동일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0.5를 꼭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급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보험사도 이렇게 41% 느는 거잖아요. 사실은 총량은 물론 이제 유지율에 따라서 그 보험사는 유지율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중도에 25개월 이전에 해약한 사람은 보험사가 손해 보는 겁니다. 표준 신계약비 해약 손실을 보는 거예요. 보험 25개월 돼야 돈을 다 보험사는 손실 안 보고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중간에 뛰면 그 나머지 뭐 만약에 열 달하고 해약했으면 1500% 손해 보는 거예요. 보험사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제 분급을 해서 리스크 줄이면 뭔 일이에요? 뭐가 줄여요? 아까 말했죠. CSM이 늘잖아요. 그래서 CSM 는 거를 이런 데서 있죠. 이 중간중간에 이게 낙전이 생기고 그러면은 더 쓸 여지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아니 보험사들이 충분히 이 범주만 지키면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는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다. 그래서 생성보 업금마다 수수료 구조가 다른 만큼 일괄 통제하기보다는 업권 특성을 구조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근데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만약 이게 노리는 게 유지를 위한 거라고 충분히 이 슬로건을 이 분급을 하려는 목적이 불건전 영업의 재고, 유지율 개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유지 수수료를 낮추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선지급으로 쓸 수 있는 룸을 똑같은 룸이라도 이게 줘버린다고 치면 약간 이 제도가 손 안 대는 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문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거는 이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실속을 찾은다고 치면 개인적으로 1.5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도 마지막 그 잉크가 말하기 전 품위서가 결정이 난 금융위의 그 수수료 분급의 영향평가가 들어가기 전 단계인 까지 그 1.0이냐 1.5냐의 논쟁은 벌어지고 생보사들이 1.5를 주겠다는데 금감원이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설명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